저희 학원은요, 일단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은 어떤 내용을 하느냐? 여러분,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요, 실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파닉스가 전혀 안 돼 있고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면 책을 술술 읽는 아이들까지 정말 레벨이 1학년인데도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 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파닉스 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파닉스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영어학원에서 하는 파닉스는 아닙니다. 저희 파닉스 수업은 미국 공교육에서 하는 수업을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공교육과 미국은 홈스쿨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 홈스쿨링에서 하는 파닉스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해서 아이들이 음가만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파닉스 수업이 아닌 리스닝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그리고 미국인 선생님이 직접 나오는 그 영상도 보기도 하고요. 당연히 워크북도 풀고 워크시트지도 풀면서 정확한 파닉스를 이루어 갑니다. 파닉스가 다 되어야만 원서 리딩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나다 라마바사 이런 한글을 다 떼야만 책을 읽나요? 아니잖아요. 한글을 모를 때부터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심지어는 어때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책을 읽어주시잖아요. 우리 이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을 완벽하게, 음가를 완벽하게 알아야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요, 귀로 영어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인풋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피킹 인풋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파닉스를 뗐다면 본격적인 초등부로 갑니다. 그럼 본격적인 초등부는 크게 두 가지 우리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원서 리딩하는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영어 도서관은 그냥 책을 많이 읽는 다독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다독만을 한다면, 다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다독만 하면 진짜 내 실력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정독만 하면 많은 책을 읽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독과 다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정독은 일단 수업에서 학원에 오면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읽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워크시트지 문제도 풀고요. 여기에 나오는 어휘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집중 듣기를 합니다. 처음 아이들이 오면 물론 책을 봤을 때 모든 단어를 알면 그건 아이 레벨이 아니에요. 약간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아이들 그냥 읽게 해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괜찮죠. 추론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림을 추론하거나 앞뒤 문맥을 추론하면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요. 그리고 어휘학습을 하고요. 집중 듣기를 그 이후에 하는데, 우리는 음원을 들으면서 책을 같이 보면서, 레벨이 조금 어린아이들이면 핑거 리딩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책을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가 이런 발음이 나오는구나, 더 유창성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워크시트지 풀고 북퀴즈 하고 선생님과 북터킹을 하고 마무리는 라이팅입니다. 독후활동인 거죠. 라이팅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읽은 책을 글로 쓸 수 있으면 정말 책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끝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가 이제 리딩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리스닝 인풋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스닝 인풋을 많이 넣을까 하고 고민하다 만들어낸 게 미국 공교육 그리고 미국 홈스쿨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는 미국인 선생님이 자주 나오세요. 여러 캐릭터 선생님이 나오시기도 하고 진짜 선생님이 나오시기도 해요. 그러면 오래 듣고만 있으면 아이들은 방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용들이 짧게요. 그럼 내용 듣고 풀고, 그리고 선생님은 늘 그 방에 상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될 거, 대답해야 될 거,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한 반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구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버드 브레인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학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크고 나면 빠르면 5학년 2학기부터 아니면 6학년 3월부터는 저희는 아이를 중등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중등부 아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자, 그러면 중등부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느냐? 선생님이 돌아서서 판서하는 그런 일반적인 학원은 아닙니다. 저희는 과외의 장점을 가져오고 그리고 학원의 시스템을 함께 합친 그런 학원인데요. 뭔가 확 와닿지는 않죠? 어떻게 가느냐? 아이들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아이들의 레벨이 정말로 너무 달라요. 물론 레벨
자율 테스트를 통해서 한 반에 비슷한 아이들을 모으지만 한 반에 아이들이 10명이라고 치면 정말 첫 번째 제일 잘하는 아이부터 10번째 아이까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럼 보통의 강의식 학원은 약간 중에서 중상의 이렇게 레벨을 잡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최상위인 아이들은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얘기하면 또 들어야만 되는 지루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과외로 가게 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은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달리시니까 나도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중등부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각자의 개념 같은 것은 아이들이 인강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강이 길진 않아요. 10분 이내로 인강의 개념을 보고 배운 내용을 아이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합니다. 하브루타 과정이라고 이게 유태인의 공부 방법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선생님 투부정사는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하고 아이들이 막혀요. 그러면 강사 출신인 제 입장에서 일로 와봐 하면서, 자, 이제 명사적 용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제일 쉬워요. 가장 빠르고요. 그러나 아이는 그걸 충분히 소화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00%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강사 선생님들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선생님이 직접 바로 설명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자고. 그래서 이거 29쪽에 보면, 또는 우리 이 강의에 15분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다시 한번 보고 오자. 그러면 아이는 그 내용을 다시 보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아이가 준비를 하고 말하는 내용은 정말 쫙쫙쫙 너무너무 잘하게 돼요. 제가 이걸 언제부터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해커스학원 1타 강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늘 많이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강사를 하면서 항상 느꼈어요.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많을 때는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한 반에 있으면서 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만 점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져가지 않고 강사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두 가르치는 그 기회를 갖게 된다면 정말 똑똑해질 텐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게 되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 입 밖으로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가르치면 역시나 소규모로밖에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제가 돈을 벌려면 많은 아이들을 한 강의실에 놓고 제가 가르치면 가장 빠르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제 교육 철학에 맞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저도 두 아들의 엄마인데요. 제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원으로 만들자. 이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학원에서 다니고 이런 학원에서 성장한다면 정말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라는 제 철학이 담겨서 만든 초등부와 중등부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 그냥 영어 시험에서만 잘하는 그 영어가 아닌 영어 실력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영어를 잘하면 우리 아이는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영어를 잘하면 우리 아이는 글로벌한 아이가 될 수 있고요. 같은 직업 앞에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학자도요, 영어를 잘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글로벌하게 우리 아이가 클 기회가 많고요.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데요. 코인 하십니까? 코인도 그냥 네이버로 검색을 하는 거와 구글링을 하면서 코인을 하는 사람의 그 갭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가 원서를 읽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저희 학원에서 영어를요, 입시만 성공하는 영어가 아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그냥 쉬운 일예로 영어를 잘하면 여행을 가도 얼마나 훨씬 재밌겠어요.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물론 우리 아이가 글로벌해지고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장점 외에 삶이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아이의 삶이 훨씬 더 재밌어지는 그런 실용 영어까지 제대로 잡는 하버드 브레인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